자, FA의 마지막 이름, 그 퍼즐의 마지막 한 자리를 손아섭 선수가 채웠는데 이렇게 길어질 줄은 정말 몰랐었고 마지막 선수가 될 거라는 생각도 정말 못했었는데요. 결국에는 1년에 1억 원의 한화 이글스와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야, 이 금액이 본인의 연봉의 80%가 깎인 그러한 금액인데 이게 연봉 계약한 게 아니라 FA 계약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1년에 1억이라는 이 정말 적은 손아섭 선수 입장에서는 적은 금액으로 계약을 하게 됐고요. 거론됐던 사인앤트레이드도 성사되지 않았고 결국 1년 한화 이글스와의 그 제안을 받아들이게 된 손아섭 선수입니다. 그리고 또 출전에 대한 보장이 지금 된 것도 아니고 지금 퓨처스가 훈련하고 있는 고치 일본으로 향하게 됐는데 오늘 출국했다고 하는데 손아섭 선수 결국에는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됐네요. 좀 아쉬운 부분도 좀 있고 어쨌든 그래도 다행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죠. 일단 손아섭 선수를 올해도 그라운드에서 뛰는 모습을 보게 됐다라는 사실 자체는 많은 팬분들이 정말 기다렸던 소식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손아섭 선수의 어떤 이름값에 어떤 기대할 수 있는 어떤 몸값 또 생각을 해보면은 좀 더 좀 낮은 어떤 규모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FA 계약이었는데 여기에 계약금이나 옵션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냥 연봉 계약을 했다라고 봐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연봉만 보더라도 지난 시즌에 5억 원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80% 삭감한 금액에 이제 사인을 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FA라는 것 자체가 사실 타이밍이라고 하잖아요. 그쵸. 어떤 타이밍에 시장에 나왔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이제 시장이 열리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손아섭 선수가 추운 겨울을 보낼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네네. 일단 커리어가 굉장히 좀 탄탄한 선수잖아요. 현역 선수 가운데 가장 많은 안타를 친 선수고 게다가 이제 C등급으로 분류가 됐기 때문에 만약에 이적을 하더라도 그에 대한 이제 보상 장벽이 좀 낮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많은 구단이 좀 관심을 가지고 보지 않을까 했는데 또 실질적으로는 그러지 못했고요. 또 하나 입장에서는 이 강백호라는 어떻게 보면 또 큰 선수를 영입하면서 여러 가지 포지션 문제랄지 교통 정리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던 것 같고 그다음에 노시환 선수와의 PFA 단연 계약을 좀 우선적으로 논의를 하면서 이 집토끼라고 해야겠죠. 손아섭 선수와의 어떤 협상 자체가 좀 늦어진 측면도 있습니다. 네. 한화 이글스가 최종안을 손아섭 선수에게 제시했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네. 이제 이거였었네요. 그러니까 1년에 1억이 최종 제시 얘기였었네요. 이제 일부 팬들은 또 이렇게 말씀하셔서 작년에 하주석 선수, 네. 하주석 선수도 계약을 하는데 이 선수도 1억 1억 천? 1억? 천? 예. 뭐 1억 1천만 원인데 네. 9천만 원이 연봉이고 2천만 원이 인센티브. 인센티브.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팀에서 이거 못 받으려면 우리의 미래는 없다. 그러니까 뭐 이게 뭐 강하게 그러니까 선수 입장에서는 특히 이제 손아섭 선수와 같이 화려한 네. 그런 커리어를 갖고 있는 선수에게는 사실 자존심이 안 성한다면 거짓말이죠. 예, 당연히 거짓말인데 지금 현실이 그런 상황이고 네. 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제 지난해 연봉은 5억이었습니다만 아마 타 팀하고도 계약이 진행됐더라도 그 액수를 그대로 보전받기는 사실 쉽지 않은 이제 상황으로 이제 바라보긴 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이렇게 늦어지고 네. 이런 액수에 계약할 것까지 상상을 못했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지극히 현실적인 시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게 작년에 페넌트 레이스가 역대급으로 뜨거웠습니다. 이제 이러다 보니까 팀들이 더 현실적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확실하게 이 선수가 우리한테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네.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과거엔 있으면 좋아. 뭐 플랜 B야. 백업 플랜 필요해. 그러니까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이 선수가 확실하게 우리한테 전력에 어떤 힘을 실어주느냐. 이걸로만 좀 평가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이제 어느 한두 팀의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는 거죠. 네.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러다 보니까 손아섭 선수와 같이 뭐 3천 안타를 향해서 가는 이런 화려한 선수도 이런 대우밖에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한화 이글스 쪽에서도 뭐 트레이드에 대한 부분을 좀 열어놓겠다 얘기를 좀 했는데 이건 좀 안 된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손아섭 선수의 계약이 계속 늦어지니까 아무래도 많은 또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되고 하나 입장에서도 좀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수가 원한다면 여기까지도 우리가 열어줄 수 있다라고 했지만 네. 그거마저도 좀 이제 좀 그 세부적인 사안을 좀 논의해야 되잖아요. 그 부분에서 조금 안 됐던 부분이 있고 그러면서 사실상 이제 마지막에는 선택지가 한화 잔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렇죠. 네, 한화가 이제 마지막으로 선수의 어떤 의견을 일부 이제 받아들인 최종안을 제시해서 성사가 됐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확실히 뭐 캠프를 시작한다는 거는
우리 팀은 구상이 끝났고 이미 출발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팀의 선택지는 없었다고 봐야 돼요.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타팀 같은 경우도 이제 1월 25일 날 거의 다 이제 훈련지로 떠났습니다. 네. 그러면 그 전에 선수단의 이런 조직에 대해서 다 끝나 있는 상태니까 실질적으로 손아섭 선수의 계약이 타팀과 맺기가 어려웠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아무리 늦어도 1월 중순까지는 답이 나왔어야지 가능성이 열렸을 텐데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계획이 다 끝나 있고 네. 선수단의 구성이 끝나 있기 때문에 더더욱 움직일 수 있는 선택지가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네. 예. 그런데 이제 손아섭 선수가 계약을 하고 오늘 출국을 했는데 2군 캠프지로 갔죠. 예, 고치에 일본 있는, 고치. 네, 고치에 있는 그 2군 캠프지로 향했는데 뭐 지금 그러면은 1군 캠프지 지금 하나이글스는 호주의 멜버른. 예, 멜버른에 있는데 네. 거기에 합류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전력 외로 좀 뺀 거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다시 좀 더 연습 뭐 훈련을 다시 처음부터 하라는 얘기인 건지? 저는 그것 자체만으로 뭐 전력에서 좀 빠졌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네. 일단 좀 출발이 늦었으니까 가장 빠르게 좀 합류해서 훈련할 수 있는 곳을 좀 택하지 않았나 싶고 네. 그다음에 하나 같은 경우는 이제 2차 스프링 캠프 그 장소가 일본 오키나와예요. 그렇다면 이제 첫 번째 이제 고치에서 손아섭 선수가 어느 정도 좀 훈련을 하다가 네. 좀 많이 컨디션이 올라왔다 하면은 여기에 이제 2차에서 바로 합류를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앞서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화도 일단 1군 스프링 캠프를 이미 떠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인 그림은 그려 있을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바로 손아섭 선수가 투입돼서 뭐 시간도 드리고 어떤 자기네들이 구상했던 것을 조금 이제 변화를 주기보다는 이걸 그대로 가져가되 손아섭 선수에게도 좀 시간을 주는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하주석 선수도 이런 루트를 밟았습니다. 좀 늦게 좀 계약을 했고 그다음에 2군 스프링 캠프를 시작을 했거든요. 하지만 지난 시즌 하주석 선수가 보여준 임팩트가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손아섭 선수도 이것만으로 뭐 전력 외다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주석 선수가 1년에 그 1억 1천만 원에 계약한 다음에 이번에 연봉 계약했는데 2억이었죠. 이번에 네. 2억 계약을 하면서 자신의 이제 기량을 입증하면서 다시 또 연봉이 좀 올랐는데 손아섭 선수도 결국에는 이제 이렇게 단년 계약을 하면서 다음을 내다보는 그런 계획을 짜고 있지 않겠습니까? 확실히?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어쩔 수가 없어요. 손아섭 선수도 30대 후반에 접어든 나이기 때문에 그때 자기가 가치를 증명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제 그 100% 동의를 하거든요. 일단 뭐 가까운 데 가서 빨리 아무리 이제 손아섭 선수가 베테랑이고 또 개인이 준비를 잘했다고 하더라도 팀에서 또 이제 어떻게 바라보는지도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페이스 끌어올려서 오키나와로 합류를 시킬 수 있는 왜냐면 뭐 1억이 큰 돈이죠. 큰 돈입니다만 사실 프로야구 평균 연봉에도 최근에는 이제 못 미치는 그런 액수거든요.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를 만약에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면은 이렇게 저는 계약을 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 이제 그리고 또 손아섭 선수도 또 근성이 아주 뛰어난 선수니까 이대로 멈출 선수는 절대 아니라고 보고요. 어떻게든지 저는 오키나와에 합류할 것이다. 합류하고 로스터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시작은 제가 뭐 지금 왜냐하면 자리적으로 네. 포지션상으로 어디라고 지금 쉽게 얘기를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제 그런 상황이니까 하게 되겠지만은 정말 뭐 손아섭 선수 입장은 다 후배들하고 경쟁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절대 뒤지고 싶은 생각이 없을 거예요. 본인도 뭐 절대 지지 않을 거다 얘기를 했는데. 예, 맞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런 은근한 좀 상승 효과 마치 하주석 선수 지난 시즌 네. 막판까지 활약 너무 좋았었잖아요. 예, 그리고 특히 이제 심우준 선수 타격 페이스가 떨어져 있고 했을 때 하주석 선수가 너무 잘해줬기 때문에 유격수라도 메워주고 나중에 심우준 선수가 복귀한 이후에도 이루스자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처럼 손아섭 선수도 이제 그런 모습을 생각을 하면서 내년이는 내년이죠.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당장 아직 내가 살아 있어 보여주는 게 급선무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손아섭 선수는 조금 다른 게 본인이 타격에 있어서 좀 보여줘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만 수비 포지션이 없어 지명 타자다 보니까 뭔가 좀 보여줘야 되는데 수비에서 또 하나씩 좀 더 보여주면 좋을 텐데 일단 포지션이 지금 외야로 갈 수도 있는 상황도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죠. 외야를 뭐 쓰려면 왜 못 쓰겠습니까? 네. 그렇지만은 현재로서는 그렇죠. 왜냐면 강백호 선수도 지금 뭐 뚜렷하게
뭐 어디 자리가 있다고 얘기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이런 상황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두 선수의 커리어 차이는 분명히 있지만은 비슷한 상황인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강백호 선수는 아마 한화에서 큰 돈을 주고 계약을 했을 때는 이 선수가 이제 정점에 오른 선수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더 오를 때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많은 돈을 줬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네. 손아섭 선수는 여기서 더 올라갈 때를 지금 바라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커리어를 어느 정도까지 유지를 하면서 끌고 갈 수 있냐가 중요한 선수잖아요. 네. 단 그 모습을 본인이 오래 끌고 가면 끌수록 한화에서는 필요한 멤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지금 포지션은 아마 김경문 감독님도 쉽게 어디라고 얘기를 절대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이제 뭐 캠프 벌은 지 이제 열흘 남짓하니까 뭐 그렇게는 너무 이른 시점 같습니다. 캠프에서도 그래서 좀 약간 수비가 된다라는 걸 좀 어필을 좀 해야 될 것 같기는 해요. 네. 예, 수비가 지금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뭔가 이것도 된다라는 걸 좀 어필을 해줘야 어쨌든 시즌은 길고 이 선수한테 시즌 안에 기회가 안 가진 않을 거란 말이죠. 네. 예, 하주석 선수랑은 다른 게 하주석 선수 그래도 수비를 갖고 있었던 선수이기 그렇죠. 때문에 좀 더 빨리 그게 왔는데 그래서 이 선수도 좀 수비가 좀 많이 안 되고 쉽진 않겠지만 그래도 뭐 가비진이는 수비를 맡아줄 수 있다라는 정도의 그것까지는 조금 어필을 좀 캠프 때 해야 되지 않나 예,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지금 한화의 전력을 봤을 때 지명 타자랑 외야 자리는 그래도 좀 치열한 아주 지금 거의 주전이 거의 들어와 있는 자리 아닌가요? 거의 페라자 이- 선수도 그렇고. 네, 지금 현 시점에서만 보자면 어느 정도 그림은 좀 그려져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근데 계속 언급이 되는 것처럼 사실 시즌이 길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거고 그다음에 9개 구단도 그 부분을 알고 저는 지켜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안을 생각하고 손아섭 선수가 좀 준비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렇기 위해서는 저는 정말 건강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좀 컨디션 좋은 그런 상태를 만드느냐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손아섭 선수 하면은 어떤 꾸준함 그리고 어떻게 보면 기복 없는 계속 그 안타를 생성해내는 그런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이 정말로 딱 필요할 때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를 딱 이제 준비하는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손아섭 선수 사실 뭐 2군에서 있기에는 너무 그렇죠. 어울리지 않는 선수이기 때문에 저는 한화가 무조건 손아섭 선수를 오래 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나 시기가 언제인지에 대해서 좀 손아섭 선수가 이렇게 좀 고민하면서 준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면 이제 시즌 개막하고 나서 다른 팀과의 트레이드가 그 그것도- 이후에도 가능한 거잖아요. 그것도 충분히 있을 수 있죠. 내부도 그렇지만 다른 팀이 이제 외야가 갑자기 필요하거나 타자가 필요하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럼 당연히 트레이드 카드로 쓸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좀 이제 쉽게 저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상황은 부상이에요. 생각하자면. 그러니까 저희도 매년 보면 각 팀에서 스프린트 훈련하다가 부상 같은 게 발생을 또 하는 경우 많잖아요. 예. 이제 그렇게 돼서 급하게 누가 즉시 전력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움직일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 문제는 선수층이 두터운 팀 같으면은 이 선수가 부상을 당해도 다른 선수가 좀 밀고 올라갈 수도 기회를 오히려 줄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팀 같은 경우에는 특히 올해 같은 경우 가을 야구를 꿈꾸는 팀들 네. 이런 팀들이라면은 손아섭 선수에게 눈길을 던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네. 아, 하나이글스가 데려온 이유가 이제 그 우승을 위해서 데려왔는데 참 이게 1년도 안 돼가지고 지금 손아섭 선수가 지금 어떻게 될지 앞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애물단지 같이 좀 되는 듯한 느낌을 받아가지고 이게 참 시간이 그래도 지나는데 만약에 엔트리에 있는데 막 8, 9회 네. 이럴 때 대타 손아섭이 나온다고 하면 그것도, 존재감이 있죠. 예, 존재감이 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예, 그렇게 따지면 또 경기 후반에 요긴하게 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손아섭 선수가 방망이적인 측면에서 분명히 가치가 있다는 생각을 해요. 네네. 물론 이 선수가 장타력 같은 게 떨어집니다만 워낙 정확도가 있는 방망이가 있고 또 정말 한두 점 차 승부에 대타로 만약에 나와서 손아섭이 타석에 들어선다. 그럼 투수 입장은 정말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고 특히 이제 주자가 나가 있을 때 짧은 안타 때문에 승패가 바뀔 수도 있으니까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수비 위치. 네. 수비 위치 찾아주는 거는 사실 손아섭 선수가 수비로 박수를 많이 받던 선수는 결코 아니었었거든요.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최근 같은 경우는 무릎 부상 때문에 이제 기동력이라든가 그래서 떨어졌죠. 예, 수비 범위라든가 그런 것도 많이 줄었다는 지금 시각이 아주 지배적입니다.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걸 찾아주는 게 쉽지 않고 지금 현재 물론 또 바뀔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페라자가 또 중견수고 문현빈 선수가 좌익수, 그럼 우익수 자리는 여러 명이 경합을 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지금
이런 것 같아요. 손아섭 선수가 이 선수를 우익수를 쓰건 외야수, 이 선수가 지금 와서 내야로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내야 들어갈 자리도 없을 뿐더러 그래서 외야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야 우리가 이 선수를 쓰기 위해서 수비에서 엄청난 위험을 감수한다 얘기는 들으면 안 되겠죠. 이거는 저는 결국 손아섭 선수의 본인의 플레잉 타임하고 직결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면 정말 본인도 저는 이런 선수들 제일 그래요. 이제 예를 들어서 국내에서 이제 김혜성 같은 선수 진출을 했을 때 제일 걱정되는 거는 처음부터 주전으로 못 뛰게 되면은 자기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흔히 하는 벤치 워머잖아요. 그러면 이 선수는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예를 들면 대타도 나가는 것도 경험이 필요하고 내가 그렇죠. 언제부터 준비를 하고 이게 다 다르다 그래요 루틴이. 그런 상황인데 손아섭 선수도 너무나 당연히 이런 경험이 없는 선수잖아요. 그렇게 되면 정말 본인이 심리적으로도 정말 자괴감도 들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2군은 말하고 저는 이 선수가 2군 내려갈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정말 은퇴 선언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생각하기 때문에 본인이 우리가 이 선수를 플레잉 타임을 생각해서 그냥 뭐 주전 쉴 때 정도가 아니라 수비를 해도 큰 위험 부담은 없겠다 정도 이미지는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이게 저기 최종 제한이 나온 다음에 조금 한 2, 3일 길어진 이유는 손아섭 선수가 이걸 받느냐 마느냐 좀 고민을 많이 한 거 아닌가? 만약 안 받았으면 이거 은퇴 아니에요? 양측이 아무래도 이제 요 과정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조심스러워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일단 이제 결과를 냈으니 이제 도장 찍었으니 네. 우리 이제 의기투합해서 가자. 이 과거는 돌아보지 말자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손아섭 선수도 좀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들고요. 네. 그다음 또 손아섭 선수 하면 원래 악발이라는 이미지가 그럼요. 있잖아요. 사실 이제 제가 몇 달 전에 이 하주석 선수와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이제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또 그게 반대로 얼마나 또 강한 자극제가 되었는지를 좀 이야기를 해줬던 부분이 있는데 손아섭 선수도 정말로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 사실 본인이 가장 잘 알 거예요. 그렇다면은 어떤 식의 좀 해법을 가지고 와야 되는지도 저는 손아섭 선수라면은 분명히 또 찾아올 거라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또 손아섭 선수 어떤 커리어를 쫙 봤을 때 위기가 한 번도 없었던 건 아니거든요. 네. 사실 또 이름도 바꾸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항상 이제 그 위기를 타개하면서 더 성장했던 선수기 때문에 저는 올해 손아섭 선수가 오히려 더 좀 기대가 됩니다. 아, 네. 그 3천 안타 KBO에 아직 없는 이 그렇죠. 기록을 기록이죠. 향해 가고 있는데 남은 개수가 3천 안타에 382개 남아 한 있더라고요. 400개 가량 남았죠. 근데 이렇게 만약에 대타나 혹은 뭐 어. 경기 수 출전이 적다면 이거 한 시즌을 다 풀로 뛰어도 한 2시즌, 3시즌은 그래도 뛰어야지 3천 안타 됐잖아요. 현실적으로 3시즌은 네. 뛰어야지. 네네, 그렇죠. 근데 이렇게 예, 되면 가능하죠. 만약에 예. 많이 기회가 없다면 이게 한 4년, 5년이 걸릴 수도 있는 기록이 좀 될 수도 있겠네요. 이게. 야, 이 3천 안타가 손아섭 선수에게 나오지 않을까 좀 기대를 했는데 이것도 어쨌든 손아섭 선수가 올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예, 그 다음 그럼요. 계약이 또 있는 거고 그럼요. 가능하지 않을까. 도전 자체를 이어간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대단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거를 손아섭 선수가 계속해서 이제 기회를 계속해서 이어가게 만드는 것이 또 손아섭 선수가 풀어야 할 과제일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출국하면서 뭐 유니폼을 입고 또 사진을 찍거나 아니면은 계약한 다음에 뭐 사진도 이렇게 찍기도 하는데 그런 거 다 안 했고 기자회견도 안 한다고 하고 인터뷰도 안 받는다고 그냥 떠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좀 정중하게 고사를 네. 하면서 대신에 이제 본인이 이제 시즌 시작하기 전에 딱 인터뷰 하겠다. 어. 네, 대신에 이번에 이제 출국길은 조금 이제 양해 바란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는데요. 그만큼 더 뭐 어떤 의지나 그렇죠. 이런 걸 가지고 좀 스프링 캠프지로 떠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네. 일을 갈면서 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인터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해가 갑니다. 충분히. 네. 예, 1년 그래서 1년 1억 원에 이렇게 계약을 하게 됐는데 본인은 얼마나 좀 그러겠어요. 이 98억 받던 선수였잖아요. 예, 그리고 뭐 64억, 65억 이렇게 받았었는데 1년에 1억 원. 손아섭 선수가 진짜 내려놓고 지금은 다시 출발한다는 생각을 가질 것 같네요. 진짜 금액도 금액인데 미계약자가 될 뻔했다는 게. 진짜 손아섭인데. 네. 참 그래도 야. 진짜 다행인 건 캠프 네. 초반에 계약이 돼서 네, 맞습니다. 팀에 합류했다는 거. 이게 더 길어지면 아마 올 시즌 진짜 불투명해졌을 텐데 네네. 캠프 초에 그래도 계약을 해서 다행입니다. 예. 하주석 선수의 사례도 있었으니까 손아섭 선수가 또 하나이글스에서 좋은 모습 보여가지고 그래서 다시 손아섭 선수의 가치를 좀 찾았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네요. 네. 혹시 뭐 다른 거 손아섭 선수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까요?
이혜진 기자님? 지금 거의 다 많이 나온 것 같은데요. 네. 저는 그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얼마 전에 한 그 예능에서 네. 이제 손아섭 선수가 나와가지고 어떤 이런 계약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좀 간접적으로 표현한 게 있었는데 아직은 후배들과 경쟁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무섭지 않다. 네네. 충분히 자신감이 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사인하기 훨씬 전의 일이기 때문에 이런 마음가짐으로 또 준비를 한다면은 또 이 선수 스스로 어떻게 보면은 또 전환점을 만들어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됩니다. 예. 옆에서 황재균 선수는 뭐 같이 있지 않았었네? 맞아요. 네, 저도 맞습니다. 굉장히 많은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거기는 그냥 쿨하게 그냥 그만 이렇게 했으니까. 야, 나 못 받아. 네. 난 이거 못 받겠다. 그랬는데 손흥민 선수는 또 목표하는 게 있으니까. 맞아요. 뭐가 목표치가 옳은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누구 말처럼 뭐 박수 칠 때 떠나는 게 옳은 건지 박수 치는데 왜 떠나는 게 옳은 건지 뭐가 옳은지 모르겠습니다. 네네. 자, 어쨌든 손흥민 선수가 어제 계약을 했고요. 이게 계약 발표가 났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미아되지 않고 그 팀을 구했다는 거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도 앞으로 손흥민 선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일본으로 이제 출국했는데 몸 관리 잘해가지고 자신의 본 모습 보여주기 바라겠습니다.